안녕하세요, 블루샤인입니다. 오늘은 포항과 수원 삼성 경기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요약을 보겠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스틸야드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수원이 포항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수원은 점유율에서 포항이 극명하게 뒤졌지만 슈팅, 유효 슈팅에서 앞서면서 경기를 이겼습니다. 선발 명단 보시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경우 4-2-3-1에 가깝게 출전했습니다. 키퍼 강현무, 수비 강상우, 전민강, 권한규, 신광훈, 미드필더 오범석, 신진호, 크베시치, 송민규, 팔라시오스, 공격수로 이승모가 출전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최근 김기동 감독의 경우 가용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 포지션 파괴가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팔라시오스가 공격 원톱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윙이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출전을 하죠. 이날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승모가 포지션 파괴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 3-5-2로 출전하였고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노동건, 수비 박대현, 최정원, 장우익, 미드필더 이기재, 김민우, 한석종, 고승범, 김태현, 공격수로 정상빈, 김건희가 출전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정상빈이 첫 번째 선발 기회이자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U22세 적용 선수이고 이로 인해 5명 교체 혜택이 가능한 명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 민선기의 부상으로 최정원이 첫 번째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대체적인 성향을 보면 포항이 주로 공을 잡고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수원이 막고 빠르게 역습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전반 6분 김건희의 선취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상빈의 움직임을 눈여겨봤습니다. 정상빈은 수비 시 김건희보다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차이가 수원이 세컨볼을 유지할 수 있게 된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전 수원 FC전 후반에 보여준 강현무도 비슷한데요. 수원은 앞으로 이러한 포인트를 잃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정상빈은 등진 상황에서 볼을 잡고 고승범한테 넘겨주고 고승범은 김건희한테 패스를 준 후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걷어낸 것까지 쳐도 단 3번의 패스로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경우 신광훈의 느린 공간 커버로 인해 이후에도 자주 위험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점 이후 포항은 수원의 골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승모가 제로톱 역할을 하며 크베시치 위치까지 많이 내려왔지만 수원의 수비수가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골문 앞 공간이 적었고요. 김기동 감독이 경기 이후 5백 쓰고 있는 내려앉는 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러한 제로톱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항의 주 공격 루트는 역시 왼쪽의 송민규, 강상우였습니다. 신광훈은 중앙선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중원 싸움을 도와줬습니다. 이러면서 볼을 크게 반대 왼쪽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 볼을 강상우 또는 송민규가 잡으면 신진호가 넓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송민규, 강상우를 지원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빨간 네모의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공격을 하되 모두가 오른발 잡이다 보니 크로스가 오른발로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수원의 경우 김태현이 송민규를 거의 전담마크 하다시피 막았으며 빈 공간에 따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의 3백이 지키고 있는 자리에도 크로스가 들어오면 안쪽의 3백이 헤딩 클리어링을 정말 잘해줬고 그 이외 자리에는 고승범이 커버를 하면서 수비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팔라시오스의 단독 돌파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승모와 크베시치 스위칭 플레이도 잘 안됐고 왼쪽 돌파가 안되는 상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외로웠던 팔라시오스는 단독 돌파 또는 백패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격하던 포항은 오히려 수원의 역습에 추가 실점하게 됩니다. 역시 클리어링된 볼을 잡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신광훈을 압박을 해줬고 오범석한테 볼이 가자 김민우의 압박이 연속이 됩니다. 이러한 압박에서 오범석은 백패스를 정상빈에게 뺏기게 됩니다. 정상빈은 권한규를 앞에 두고 볼을 끌고 올라가서 권한규의 가랑이 사이로 슛을 날려 골을 넣습니다. 베테랑 오범석에도 아쉬운 면이 있었고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 이후에도 여전히 포항의 답답한 공격 이후에 수원의 역습 시도가 보이면서 전반이 끝납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포항은 반전을 만들기 위해 선수 교체를 시도합니다. 공격수 타시가 제자리에 들어갔고 역시 공격적인 고영준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미드필더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수원은 변동 없이 후반을 맞이합니다. 반전을 위한 포항의 노력이 잘 이어지지 못했고 5분 만에 일격을 맞게 됩니다. 역시 고승범으로부터 시작된 역습은
공간을 침투하는 정상빈에게 적절하게 들어갔고 다시 그 앞 공간을 침투하는 김건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포항은 여러 명의 선수가 김건희 위치에서 압박을 가했지만 김건희는 드리블로 여유있게 고승범에게 연결을 했고 빨간 네모 안의 빈 공간에서 볼을 잡은 이기재의 중거리 슛이 들어가며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추가적으로 비슷한 침투로 인해서 포항에 핸드볼이 발생하고 명백한 PK 상황이었지만 심판이 오심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포항의 경우 패스 앤 골을 가장 잘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수원의 낮은 라인 때문에 돌파를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항이 시도한 것은 왼쪽 사이드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크로스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송민규 자리에서 올라오던 크로스가 점점 뒤로 내려오면서 강상우가 크로스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센터백진이 중원을 두텁게 싸우며 잘 막아내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포항으로서는 압도적인 제공권을 가진 선수가 없다 보니 세컨볼 기회도 가져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후반이 종료되며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현재 대부분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하고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보여줬던 신광훈, 뒷공간, 공격에 대한 대비 등을 통해 선제 실점을 줄여야 좀 더 편안하게 승점을 얻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기동 감독이 밝혔듯이 상대가 3백을 서며 내려앉았을 때 상대 수비를 깨는 해결책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경기 중에는 타쉬를 넣으며 포스트 플레이를 펼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볼을 따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브로 들어가서 경기를 반전할 만한 카드가 부족합니다. 이는 선수 숫자 대비 가용 인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작년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하던 역할을 대체하는 선수들의 적응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수원의 경우 리그 첫 출전한 정상빈의 맹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동일 포지션에서 뛴 유주환, 방현묵에 비해 포지션에 대해 잘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유스 출신 데뷔골을 넣었던 유주환, 전세진보다 데뷔 전에 더 강렬했습니다. 나중에 한석희도 돌아오겠지만 아직까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니콜라우의 위상이 궁금해집니다. 포항의 공격력은 여전히 좋은 편인데 뒷공간을 철저히 내주지 않고 중원을 단단하게 쌓아 무실점을 만든 수비진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협력 수비가 강원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유가 생긴 수원은 5명 모두 교체를 하였고 교체도 평소보다 많이 이른 시간에 하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배된 체력으로 일요일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포항과 수원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